저는 오늘 가벼운 증상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몸이 보내는 중대한 경고 신호일 수 있는 가려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가렵다고 하면 단순 건조나 비누 탓으로 돌리기 쉬우시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간이나 신장 혹은 혈액과 관련된 질환의 전조일 수 있어요.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고 귀 기울이는 것이 건강과 수명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오늘은 몸의 특정 부위에서 나타나는 가려움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언제 병원을 찾아야 하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어느 날부터 목덜미와 등 위쪽이 가려워서 자꾸 긁게 되시나요? 어느 날부터 목덜미와 등이 가렵고 특히 긴 하루가 끝나면 심해진다면 단순한 피부 문제만은 아닐 수 있어요. 이 부위는 스트레스와 긴장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곳 중 하나거든요. 스트레스가 쌓이면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증가해요. 이 호르몬이 많아지면 면역 체계가 혼란을 일으키고 피부가 예민해지면서 가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목과 어깨 근육이 계속 긴장하게 되는데 이때 혈액순환이 나빠지면서 피부에도 영향을 주게 되죠. 김정수님은 72세 전직 교사셨는데 몇 개월 전부터 목덜미 가려움 때문에 고생하고 계셨어요. 처음에는 샴푸나 세제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순한 제품으로 바꿔보셨지만 소용없었어요. 가려움은 오히려 더 심해져서 밤에 잠을 못 잘 정도였죠. 사실 그때 댁에서는 시어머니 간병을 하고 계셨어요. 치매가 있으신 시어머니를 24시간 돌보면서 스트레스가 극심한 상황이었거든요. 밤에도 깨야 하고 낮에도 쉴 틈이 없어서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있는 상태였어요. 하지만 본인은 그저 나이 탓인 줄만 알았죠. 가려움이 너무 심해져서 결국 피부과를 찾으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성 피부염과 초기 건선 증상이라고 진단하셨어요. 단순히 연고만 바르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 관리부터 해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때서야 간병 스트레스와 가려움의 연관성을 알게 되셨어요.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 주간보호센터 도움을 받기로 하셨어요. 하루에 몇 시간이라도 여유 시간을 갖게 되니까 마음의 여유가 생겼어요. 매일 15분씩 목과 어깨 스트레칭도 시작하셨고 가벼운 산책도 하기 시작했죠. 2개월 후부터는 가려움이 현저히 줄어들기 시작했고 6개월 후에는 거의 사라졌어요. 이럴 땐 스트레칭과 가벼운 운동으로 긴장을 풀어주는 게 중요해요. 매일 10분 정도 목과 어깨를 천천히 돌려주시고 깊게 숨을 쉬면서 근육을 이완시켜 보세요. 하지만 가려움이 2주 이상 지속되거나 붉은 반점이 생긴다면 반드시 전문의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녁만 되면 종아리나 발목이 간지러워서 견디기 힘드신 적 있나요? 저녁마다 종아리나 발목이 가렵다면 혈액순환 문제일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정맥 기능이 약해지는데 그러면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다리에 고이게 됩니다. 다리에 혈액이 고이면 그 안에 있는 노폐물과 독소들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해요. 이런 물질들이 피부로 스며들면서 가려움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특히 하루 종일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생활을 하시면 이런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박재호님은 68세 은퇴 공무원이셨는데 은퇴 후 집에서 책을 읽거나 텔레비전을 보며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셨어요. 그러면서 저녁마다 종아리와 발목이 가려운 증상이 시작됐죠. 처음엔 양말이나 바지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면 소재로 바꿔봤지만 별 차이가 없었어요. 더 이상한 건 낮에는 괜찮은데 저녁만 되면 가려워지는 거였어요. 특히 하루 종일 앉아 있다가 저녁에 일어나서 설거지나 청소를 할 때 가장 심했죠. 밤에 누우면 조금 나아지는 것 같기도 했고요. 몇 달간 이런 패턴이 반복되자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부인이 혈관 문제일 수도 있으니 병원에 가보자고 권하셨을 때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어요. 하지만 다리에 실핏줄 같은 게 보이기 시작하자 걱정이 되어 혈관외과를 찾으셨죠. 검사 결과 정맥부전 초기 단계라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혈액순환 개선을 위해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고
규칙적인 걷기 운동을 하라고 권하셨어요. 또 오래 앉아 있을 때는 일시간마다 일어나서 발목을 돌려주라고도 하셨고요. 처음엔 압박 스타킹이 불편했지만 착용하고 나면 확실히 다리가 편해지는 걸 느꼈어요. 매일 30분씩 동네 한 바퀴 걷기를 시작하니까 3주 후부터 가려움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2개월 후에는 거의 사라져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가 되셨죠. 다리는 몸의 순환 건강을 비추는 거울이에요. 하루 15분 정도 다리를 심장보다 높이 올려서 쉬어주시고 당뇨나 혈압 검진을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예방책입니다. 혹시 손바닥과 발바닥이 유독 가렵고 밤에 더 심해지는 경험하신 적 있나요? 손과 발바닥이 유난히 가렵고 밤에 심해진다면 간 기능 이상을 의심해야 해요. 간은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인데 이곳에 문제가 생기면 독소가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게 됩니다. 특히 손바닥과 발바닥에는 신경이 집중되어 있어서 이런 독소에 민감하게 반응해요. 담즙산이라는 물질이 혈액에 쌓이면 가려움을 유발하는데 이때 신경이 많은 부위에서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나는 거죠. 밤에 더 심해지는 이유는 하루 종일 쌓인 피로와 독소가 최고점에 달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이명자님은 74세 전업주부셨는데 몇 달 전부터 손바닥 가려움 때문에 고생하고 계셨어요. 처음엔 세제나 주방 세제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고무장갑을 끼고 일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가려움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발바닥까지 가려워지기 시작했죠. 특히 밤에 누우면 가려움이 극심해져서 잠을 못 잘 정도였어요. 긁다 보니 손바닥에 상처까지 생겼고 그래도 가려워서 계속 긁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됐어요. 손톱도 짧게 깎고 장갑을 끼고 잡았지만 소용없었죠. 가족들이 피부과에 가보라고 했지만 단순 피부염이라고 생각하고 연고만 발랐어요. 그런데 한 달 후 거울을 보니 얼굴과 눈이 노랗게 변하는 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제야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급히 병원을 찾으셨죠. 검사 결과 간 기능 저하와 담즙 정체가 확인됐어요. 다행히 초기 단계여서 약물 치료와 함께 생활 습관 개선으로 회복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기름진 음식과 술을 완전히 끊고 채소 중심의 식단으로 바꾸셨죠. 또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면도 챙기기 시작했어요. 3개월 후부터 손바닥 가려움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고 6개월 후에는 거의 사라졌어요. 간 수치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요. 간은 회복력이 뛰어난 장기예요. 기름진 음식과 술을 줄이고 채소 중심으로 식단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손발 가려움과 황달이 함께 보인다면 즉시 간 검진을 받아야 해요. 온몸이 다 가려워서 어디부터 긁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경험하신 적 있나요? 온몸이 가렵다면 단순 알레르기가 아닐 수 있어요. 신부전이나 담즙 정체, 때로는 혈액 질환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여러 장기의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져요.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몸에서 노폐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요. 그러면 요독이라는 독성 물질이 혈액에 쌓이게 되는데 이게 피부로 나오면서 가려움을 일으키는 거죠. 혈액 질환의 경우에는 비정상적인 세포들이 히스타민 같은 가려움 유발 물질을 분비하기도 해요. 최동현님은 66세 자영업 은퇴자셨는데 몇 달 전부터 온몸이 가려워서 밤마다 잠을 설쳤어요. 처음엔 이불이나 세탁세제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걸 바꿔봤지만 소용없었어요. 알레르기 약을 먹어도 일시적으로만 나아질 뿐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됐죠. 더 이상한 건 가려운 부위가 계속 바뀌는 거였어요. 어떨 때는 등이 가렵고 어떨 때는 팔다리가 가려웠어요. 한 부위를 긁으면 다른 부위가 가려워지는 시기여서 도대체 원인을 알 수 없었죠. 가족들이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했지만 은퇴 후 오히려 스트레스는 줄었는데 증상은 심해지는 상황이었어요. 참다 못해 종합병원 피부과를 찾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전신 가려움은 내과적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며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를 권하셨어요.
검사 결과 신장 기능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있다는 걸 발견했죠. 다행히 초기 단계여서 생활 습관 개선과 약물 치료로 관리가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저염식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하고 수분 섭취도 늘렸어요. 신장내과에서 정기적으로 관리받으면서 서서히 신장 기능이 안정화되기 시작했죠. 2개월 후부터는 가려움이 확실히 줄어들었고 6개월 후에는 밤에 푹 잘 수 있을 정도로 좋아졌어요. 전신 가려움은 특히 노인에게는 중요한 경고 신호예요.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를 통해 원인을 확인하고 체중 감소나 극심한 피로가 동반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관리 가능한 상태이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검진 받으시길 바라요. 지금까지 몸의 경고 신호들을 살펴봤는데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가려움은 피부가 보내는 사소한 신호 같지만 우리 몸 안에서 벌어지는 큰 변화를 알려주는 경고음일 수 있어요. 평소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서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는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 충분한 수분 섭취예요. 물을 충분히 마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노폐물 배출도 원활해져서 가려움을 예방할 수 있거든요. 또한 규칙적인 운동은 스트레스 해소와 혈액순환 개선에 모두 도움이 되고요. 윤미화님은 70세 은퇴 간호사셨는데 간호사로 일하면서 쌓은 건강 지식을 바탕으로 은퇴 후에도 꾸준히 자기 관리를 하고 계셨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을 마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루 1.5리터 이상 물을 마시려고 노력하셨죠. 또 매일 30분씩 동네를 걸으면서 가벼운 운동도 빼먹지 않으셨어요. 무엇보다 특별한 건 가려움 일지를 작성하는 거였어요. 언제, 어디가, 얼마나 가려운지, 그날 먹은 음식이나 활동은 어땠는지 간단히 메모하는 습관이 있으셨거든요. 이런 기록 덕분에 본인의 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은 다음 날에는 손이 가렵다거나 스트레스가 심한 날에는 목 주변이 가렵다는 패턴을 발견할 수 있었죠. 그래서 미리 조절하거나 대비할 수 있었어요. 75세가 된 지금도 동년배보다 훨씬 건강한 피부와 체력을 유지하고 계세요. 정기 건강검진에서도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에 있고 가려움으로 고생한 적도 거의 없다고 하셨어요. 작은 관심과 꾸준한 실천이 만든 결과죠. 매일 물 1.5리터 이상 마시기, 가벼운 걷기 운동, 그리고 가려움 일지 작성은 증상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에 큰 도움이 돼요. 무엇보다 가려움을 무시하지 않는 태도가 건강을 지키는 시작입니다. 작은 신호라도 2주 이상 지속되면 전문의와 상담해 보시길 권해요. 오늘 말씀드린 목덜미와 등, 종아리와 발목, 손바닥과 발바닥, 그리고 전신 가려움은 절대로 가볍게 넘길 신호가 아니에요. 김정수님의 스트레스성 가려움, 박재호님의 순환장애, 이명자님의 간 기능 저하, 최동현님의 신장 문제, 윤미화님의 예방관리까지 모든 이야기가 한 가지 공통점을 보여줍니다. 작은 불편으로만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몸이 보내는 구조 요청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 모두 초기에 신호를 알아차리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서 건강을 지킬 수 있었거든요. 늦었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지금 시작하는 관심과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불안을 공감으로, 공감을 안도로, 안도를 희망으로 바꾸는 가장 확실한 길은 바로 지금 실천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물 섭취량을 늘리고 가려운 부위와 정도를 간단히 메모해 보세요. 그리고 2주 이상 지속되는 가려움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병원을 찾아보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조기 대처가 건강한 노후를 지켜줄 것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첫걸음이에요.